이정모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시민은 관장. 시민은 관장이잖아요. 시민은 관장이세요. 저는 근데 이 대멸종 전문가는 처음 봅니다. 예, 아니 뭘 배우면 그쪽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면 대멸종과가 있나요? 대멸종은 주로 지질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 독일에 유학할 때 네. 처음으로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자연사 박물관이 뭐냐면 결국 멸종을 전시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멸종에 관심이 많아졌고 결국에 진화라는 것은 멸종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멸종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를 사람들이 뭐 멸종 전문가, 대멸종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는 대멸종 애호가 지금 애호가. 야, 범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또 애호가 좋아하잖아요. 예, 애호가인데 앞에 대멸종이 붙잖아요. 예,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니, 제가 그 공룡이나 삼엽충에 대한 히스토리는 예, 이제 제가 또 취미는 과학을 통해서 많이 좀 들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멸종이면은 아예 모든 생명체가 싹 다 죽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싹 다의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생명의 90% 정도는 흔히 말하는 배경멸종으로 사라졌어요. 배경멸종. 배경멸종이 뭐냐면 배경음악 같은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듯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 서서히 하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고 그러죠. 특별하게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멸종이란 건 뭐냐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 상당히 많은 생명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멸종을 대멸종이라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많은 개체들이 그냥 순식간에 확 사라지는 거. 아주 짧은 시간. 얼마나 짧습니까? 보통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정도. 그렇게 짧아요? 수십만 년이요?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이면은 우리 천문학계에서는 약간의 오차 정도거든요. 한 1초 정도에. 아, 천문학은. 근데 인간이 수명이 그러니까 뭐 80살, 100살이라고 생각하면 네. 우리가 대멸종되고 있다라는 걸 인지도 못할 것 같은 너무 긴 시간인데요? 근데 진화의 스케일에서 봐도 생명의 역사가 한 40억 년으로 잡으니까 40억 년이니까요. 몇십만 년은 사실은 스케일이 진짜 크네요. 그럼 시간은 짧은 그렇다 시간이죠. 쳐도 그 대규모로 여럿이 죽는다는 거는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죽어야 대멸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에서 한 분야가 아니라 한 지역이 아니라 육상이든 해상이든 네. 그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 최소한 75% 정도의 생물종이 사라졌다. 75%요? 예, 그 정도를 절반이 대멸종이라고 그러죠. 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75%면요. 네. 인간이 거의 지금 80억 명인데 와, 80억 명이나 됐나? 75%면은 60억 정도? 75억 명. 네. 그냥 60억 명 이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가지고 대멸종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마리수가 아니라 종류예요. 그러니까 100종이 있었는데 75종이 사라졌어. 25종만 남았다. 그럼 대멸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종의 거의 75% 이상이 싹 다 사라진다. 그렇죠. 여기는 엄청나게 큰 대형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피니티 스톤으로 타노스가 딱 하면 타노스 50%밖에 50%밖에 안 되잖아요. 타노스도 50%인데 와 대멸종은 75%니까 근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종이 없어지는 거면 멸종이란 단어에서 종이라는 게 그 종을 말하나요? 아니면 끝났다는 종인가요? 종속, 과목, 강문기 할 때 그 종, 스페시스. 그래, 단어에 다 의미가 예. 있네요. 종이 없어졌다.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나 끝났다는 건 줄 알았어요. 대멸종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좀 근데 이제 겁도 충격적인 납니다. 것은 예. 그런 일이 놀랍게도 지구상에서 한 번도 아니고 5번이 다섯 번. 나는 지금 소행성 충돌밖에 모르는데 5번이나 했다고요? 제가 모르는 게 4번이나 더 있어요? 그렇죠. 고생대에만 3차례, 중생대에 2차례 대멸종이 있었어요. 근데 고생대 때 뭐 오르도비스키 끝날 때 한 번, 그 다음에 대봉기 끝날 때 한 번,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인 페름기 끝날 때 한 번, 3번 있었고 중생대에도 트라이아스기 끝날 때 한 번 있었고 쥐락이 살짝 지나가고 그다음 백악기 끝날 때 알고 계시는 바로 그 5번째 대멸종이 근데 운석부에서 공룡 멸종할 때 지금까지 총 5차례 대멸종이 있었죠. 아니 근데 지금 처음 듣는 그 기가 많이 오브라도스키요? 오르도비스기, 오르도비스기. 그때는 기는 뭐 실기할 때 그 기고요. 오르도비스, 대본, 그다음에 페름, 네. 트라이아스, 트라이아스. 그다음에 백악.
백악. 백악은 뭐. 예, 백악기. 예, 한글로 백악기라- 돼 있으니까. 오르도비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그냥 순서만 알면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앞 글자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네. 창피하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김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샤워할 때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오실 때 드릴게요. 석탄 포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샤워할 때 이게 기억나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근데 정작 이것만 그 알고. 다음 뭔지는 자 캄보리 형이 그 다음 거를 외워야 되는데. 아니, 그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책에 나오니까. 오케이. 캄은 캄브리아기, 예. 오르는 오르도비스기. 예, 예. 그건 시간이 걸려요. 입에 익는 데까지는. 근데 누가 먼저만 알면 되는 거죠. 순서만. 순서만 알면 됩니다. 근데 왜 뭘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나누는 거예요? 이걸 이어지는 시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명들이 달라. 이게 이 정도까지니까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변화가는데 여기서 여기는 너무나 다른데 이걸 같은 시기라고 묶을 수는 없을 것 그래서 같아. 이 세대. 얘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1차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르도비스기가. 1차 대멸종. 그렇죠. 1차 1차 대멸종이 오르도비스기. 그러니까 이유들이 있어요.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때는 네. 지구가 전체로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네. 네, 지구가 얼음 덩어리가 돼요. 너무 추웠겠네. 얼음 덩어리 되는데 왜 사라지냐? 비가 내리면 비가 다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지구 전체가 얼어버리니까 육상에 비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내려갈 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바닷물이 낮아지잖아요. 네. 근데 바닷물 깊은데 뭐가 문제야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명체는 깊이 200m 정도의 얕은 바다에 삽니다. 근데 갑자기 바닷물이 낮아지면 얕은 바다는 깊이가 확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서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오르도비스기. 예. 첫 번째 오르도비스기는 얼음. 추워서. 추워서.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대멸종이 오는 건데 도대체 그때는 왜 추워졌는데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또 뭐야? 온실가스잖아. 이산화탄소 줄어드니까 추워지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지금까지 대멸종은 다 대부분의 경우가 더워지면서 생기는데 네. 추워졌을 때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대멸종 때였고요. 두 번째 대멸종 때 대범기 때는 이미 육상에 생물들이 꽤 많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얼음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녹았겠죠. 그 시대가 한참 지났대요. 한참 지났대요. 육상에도 생물이 생기고 나무들도 많아. 양소리도 생기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쯤 되니까 육상에 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빨아들이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온도는 또 낮아져. 그러니까 거기다가 풍화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식물들이 막 자라니까. 그래서 왜 풍화작용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육상에서 해양으로 자꾸 뭔가 흘러내려가요. 뭐 토사들도 내려가고 이인이나 질소 같은 것도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다에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거죠. 부영양화가 일어나니까 뭐냐면 산소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그러니까 생명체들가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녹조 현상 같은 것들이 맞아 비슷한 거예요. 네. 또 그때는 아주 복잡했는데요. 운석도 부딪히고 한쪽에 화산도 터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네. 대범기는 근데 그 과학자분들도 대범기는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화산 같은 게 빵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묘하니까요. 그러니까 묘한 증거들이 예. 막 산재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싫어하죠. 많이 좋습니다. 저희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그 5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세 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때는 해름기 끝날 때 네. 갑자기 산소 농도가 지구보다 낮은 20%까지 떨어집니다. 생명들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가장 큰 문제는 화산이었어요. 이때 정말 카오스였어요. 화산이요? 지금 저기 시베리아에 보면 시베리안 트랩이라 그래가지고 현무암 덩어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현무암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면 유럽 대륙만큼 커요.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에 있는 트랩이요. 예, 현무암 덩어리가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예요.
그 도대체 얼마나 큰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100만 년 동안 계속 터져요? 100만 년 동안 하다가 막 수십만 년 터지다 1, 2만 년 쉬고 수십만 년 터지다 1, 2만 년 쉬고 그래서 100만 년을 계속 되는 거예요. 화산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 가리고 추워지고 광합성하지 못해. 그다음에 화산재에서는 온갖 가스들이 나와.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산성 물질이에요. 산성 물질이 대기 중에 꽉 차니까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산성비가 내리죠. 해양도 산성화되고 토양도 산성화됩니다. 그럼 못 살죠. 이런 문제가 계속 겹치고 나니까 생명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생명의 95%가 멸종하고 5%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게 바로 중생대죠. 95%요? 95%가 다 날아가서 95%가요? 네. 싹 다 화산 때문에. 100종 가운데 95종은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싹 다 죽어서 멸종하고 5종이 살아남았는데 온전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야, 근데 그래도 멸종을 안 당한 게 진짜 대단하긴 한데 95%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세상 끝났다. 그렇죠. 끝났는데 누군가는 살아있잖아요. 빈 방이 많은 거야. 새로운 생태적 틈새, 빈 방이 있으니까 하나씩 옮겨가면서 또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해 나가는 거죠. 네 번째가 트라이아스기 때는 뭐였죠, 원인이? 세 번째랑 네 번째가 거의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세 번째 대멸종, 고생대, 중생대에 넘어간 대멸종과 네 번째 대멸종은 그 스타일이 똑같아요. 화산. 예, 주로 화산 활동으로서 일어납니다. 화산으로 인한 기후 변화. 네, 트라이아스기 말에 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또 네 번째 대멸종이 오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대멸종은 이제 공룡이 멸종하는 건데 6,600만 년 전에 또 운석이 지름 10km, 10km면요 한라산 높이 5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운석이 꽝 시속 7만 킬로미터 속도로 시속 멕시코 7만 킬로. 유카탄 반도에 꽝 충돌하면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와. 그 어마어마한 열폭풍과 쓰나미 때문에 단 30분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공룡들이 사라집니다. 30분 만에요. 30분 만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충격으로 지진 나죠. 지진 냈다 화산 터지죠. 화산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 번째 대멸종 같은 같이 그런 일이 섞여버리고. 있으니까 싹 사라지면서 결국 육상에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죠. 야, 관장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빠져드네 막. 그죠, 그죠. 이렇게 빠져들어요. 근데 쏙쏙 들어와요. 네. 마법이에요, 마법. 근데 항상 중요한 게요. 다섯 번째 대멸종도 사실은 화산이 커요. 마지막에 운석이 붙여서 꽉 끝나지만 사실은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인도의 데칸고원을 만드는 화산이 터집니다. 그래서 공룡량이 확 줄어들어요. 이만큼 있는 거예요. 터진 다음에도 다양성을 좀 더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운석에 끝장나지 않고 지금도 공룡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죠. 이거 지금 공룡이랑 같이 주라기 월드 봐요. 공룡이랑은 같이 공생하기 힘들죠. 지금 몇 편을 만들었는데 매번 사고가 나요. 같이 있으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요. 스칼렛 요한슨 누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룡이 남아 있다면 네.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여섯 번째 대멸종 때도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섯 번째 대멸종 벌써 시작했죠. 대멸종이 여섯 번째 시작됐다고요? 대멸종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요? 네, 저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1950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무슨 있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미요? 예, 이미 시작됐죠. 우린 다 대멸종기에 태어난 거예요. 멸종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번성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보면요, 최근에 멸종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대멸종, 또 요즘은 인류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류세. 왜 이름 내 인류가 붙죠? 다섯 차례 대멸종과 달리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멸종이야. 그래서 인류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누가 정해야 돼? 지질학자들이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층에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특별하게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한 1945년, 1950년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부터 뭐예요? 핵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네요. 멸종이 시작됐네요. 그 1950년 지층부터 보면요. 네.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방사선이 검출. 하도 핵실험을 그 전까지는 방사선이 그렇게 많지 자연 방사선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자연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방사성 물질이 처음 생겨나가지고. 예. 또 확실히 보이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 그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항상 이럴 때마다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하듯이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어떻게 뭐가 확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닭이에요. 닭이요? 닭이요. 왜요? 닭뼈요? 갑자기 닭이요? 네. 갑자기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닭뼈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사위나 와야 잡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닭 먹다 남겨놨잖아요, 지금. 와, 그냥 진짜. 지불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언제 먹습니까? 한국 사람이 1년에 프라이드 치킨을 몇 마리나 먹을 것 같아요? 한 50마리 먹나요? 한국인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요, 1년에 10억 마리입니다. 10억 마리요? 우리만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10억 마리 많은 것 같지만 10억 나누기 5천만 해봐요. 20마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20마리만 먹나? 훨씬 많이 먹죠. 왜 5천만 명 안에는 이빨이 안 난 갓난애부터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도 있고 새식주의다 스님도 있잖아요. 죄송해. 죄짓네. 고해성사를 죄지었네. 죄지어서 훨씬 내 돈 많이 주고 먹어요. 죄지었네. 제가 2023년에 76마리를 먹었대요. 진짜요? 근데 지금 얘기가 그냥 닭을 많이 먹어 지층에 닭이 나왔다지 이거 먹었다고 우리가 멸종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닭을 집으셨어요? 왜 닭이 중요하냐면 그 인류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게 됐어요. 왜 1920년부터 공장식 양계를 하면서 닭이 먹기 쉽게 된 거죠. 그 우리가 캄브리아기 하면 삼엽충이 그 지층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인류세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정의할 때 이 닭뼈가 생물학적인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우리는 멸종에 좀 접어들고 있다. 이미 근데 접어들었다. 사실 먹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종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 하나랑 지구 기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위험이죠. 가장 큰 위험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우리 농사 짓기 전에 2만 년 전에서 1만 년 사이에 1만 년 동안 4도가 확 올라갔어요. 최근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어요. 지금은 생태계가 적응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생물 다양성 속도는 떨어질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방이 점점 작은 한 방에도 끝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곧이에요, 곧. 그러니까요. 곧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6차 대멸종.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약간 네. 직전이라고 생각해요. 6차 대멸종 직전이다. 네, 여전히 예. 갈림길에 있는 것 같고 네. 6차 대멸종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인간이 멸종할지 안 할지에 달렸다. 인간이 생각보다 빨리 멸종하면 저는 대멸종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인간이 멸종을 하면 대멸종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뭐 진화생물학자로서 탈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도가 문제인 거지 절대적인 지구의 온도 자체는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역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덥다고 그 더위에 적응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워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에어컨 틀면 되죠. 뭐가 문제일까요? 더워지면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 그 2010년에 우리 중동의 봄, 중동의 민주화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왜 1년 사이에 다 나라가 다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기후변화. 식량 문제. 식량 문제예요. 그 전에 이 2해 동안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여름에 폭염이 들어요. 맞아요. 폭염이 드니까 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밀은 선선해야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밀 농사를 망쳤어요. 싸게 밀을 거기서 공급해 먹던 중동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독재 사회는 살겠는데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나를 뒤집어 버립니다.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요. 더위가 아니라 식량 문제, 물 문제 때문에 생긴 전쟁 때문이 아닐까.
이런 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꽤 오래 살아남을 거고 그 동안에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져 나갈 거예요. 장훈재 교수님은요? 지금 약간 6차 대멸종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대한 교수님과 반대로 완전히 대멸종이 맞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멈춰가지고 이 멸종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관점이라면 제 생각에는 인간이 점점 뭔가가 줄어들고 멸종할 위기가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인간은. 그게 뭐 자원을 고갈시키든 기후를 더 파괴하든 간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 할 거고 빙고. 그 과정에 다른 것들은 다 멸종을 할 거라고 봐서 그러니까. 저는 이미 멸종은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인간 위의 것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삶이나 생명에 대한 이 집착이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최대한 늦게 멸종될 것이다. 왜냐면 우리도 개개인에게 물어본다면 아,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고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족이랑 같이 앉혀놓고 너네 가족이 사라지면 되라 했을 때 아유, 저희가 눈만 잘못했습니다 할 사람 없죠. 왜 없죠. 다 살아남으려 노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 것 같아요.